가족들 다 버리고 혼자 한국에 가서 살 자신 있냐?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 감독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비장한 물음에도 나는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오늘 내용은 최강야구로 우리에게 친숙한 김성근 감독님이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오기까지 얼마나 비장한 각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야신이 되기까지 치열했던 삶과 각오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비정한 애정. 비정하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 키워야 하는 자식들이 생기며 알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란 사람이 저렇게 비정할 수 있나 싶은 인물이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하루 종일 집 밖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다 들어와도 어디를 갔다 왔냐, 왜 그렇게 늦게 돌아오냐 같은 말은 일절 하신 적이 없었다. 그러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알아서 찾아 먹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동네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그저 내 마음대로 놀았다. 어린 시절은 공터에 모여 조악한 도구로 야구를 하고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노는 날의 연속이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때야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다. 오죽하면 우리 집에서는 내 성적표를 본 사람이 없다. 어머니도 형도 관심이 없었고 나도 펼쳐본 적이 없다. 그러니 아직까지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다. 자식들이 뭘 하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다. 정말 잘못된 길인 것 같을 때만 한두 마디 얹을 뿐이지 그전에는 일절 아무 말씀도 없이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셨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자유로웠던 가풍 덕에 나도 온전히 나라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나는 항상 나의 속에서 살았지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거나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연장되어 결국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제1교포 학생야구단에 보내는 것도 사실 당시 부모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내가 제1교포 학생야구단으로서 한국 땅을 밟은 게 1959년이었는데 그때 일본에는 한국, 그러니까 남한에 가면 무조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둥, 남한 사람들은 모두가 밥을 굶고 산다는 둥 헛소문이 팽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형도 망설였지만 꼭 야구를 하고 싶다는 내 기세를 꺾지는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가 유일하게 완강히 반대하셨던 게 나의 영주 귀국이었다. 그때만 해도 한일 간 수교가 단절되어 있어서 매년 관광 비자를 갱신해 한국에 들어오곤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더 이상 관광 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야구를 포기하고 일본에 눌러 앉을지 아니면 야구 외엔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을 떠날지 선택해야 했다. 한국에서의 야구를 계속하겠다는 건 당시로서는 가족과도 이별하고 영원히 일본을 떠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 영주 귀국을 선택하면 어쩌면 가족들과 평생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몰랐다. 야구냐 가족이냐의 문제에서 나는 야구를 택한 것이다. 가족들 다 버리고 혼자 한국에 가서 살 자신이 있냐?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 감독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비장한 물음에도 나는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진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셨다. 노구의 어머니와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어느새 이른을 목전에 둔 어머니셨다. 한참 동안 명치깨를 어루만지시던 어머니는 그제야 다다미 밑에 숨겨놓았던 여권을 꺼내주셨다. 그러고서는 형과 누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다. 보내주자. 영주 귀국을 위해 오사카 공항으로 가던 날 어머니는 딱 집 앞까지만 배웅하셨다.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눈물 하나 없는 담담한 이별이었다. 마음속으로 아니면 식구들이 보지 않는 데서 몰래 울지 않으셨나 싶다. 어머니다웠다. 22살 혈혈단신의 몸으로 김포공항에 발을 디디며 나는 딱 두 가지를 결심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평생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되자.
그게 어쩌면 196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온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조그만 결심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왔으니까.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아버지 없이 여자 혼자서 7명이나 되는 자식을 키워야 했기 때문일까 어머니에게는 오늘이 가장 중요했다. 오늘 살아남지 못하면 내일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매일 사력을 다하며 살았다.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할 새도 없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성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족들 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지 않은 덕에 일찍이부터 자기 삶은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입이 무거운 내 성격은 그러니까 타고났다기보다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풍이 비정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자식을 품게 되며 비로소 어머니의 비정한 애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비정해졌다. 엄격하게 대했고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넘어져도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손자가 넘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매번 손을 내밀어주면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발전 없이 노상 도움만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비정함이야말로 진짜 애정인 것이다. 비정하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 키워야 하는 자식들이 생기며 알게 되었다. 오늘 영상은 책 인생은 순간이다 속에서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강야구로 더 친근해진 김성근 감독입니다. 저자 김성근 감독은 82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뛰는 야구 감독입니다. 여전히 직접 공을 던져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라도 타격 자세를 잡아주고 있어요. 태평양 돌핀스, 쌍방울 레이더스 등 꼴찌를 면하지 못하던 오합지졸 팀들의 감독을 맡아 가을 야구까지 진출하며 야구계의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신생팀에 가까웠던 SK 와이번스의 감독을 맡아 감독 1년차 단숨에 우승을 거머쥐었고 감독 재임 기간 내내 5번의 한국 시리즈 진출과 3번의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현재는 JTBC 최강야구에서 최강몬스터즈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최강야구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는 한 번에 거절했다고 해요. 김성근 감독님에게는 야구가 심장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야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야구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킨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검토해보니 최강야구의 기획이나 구성에서 야구에 대한 진지함을 읽었기 때문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강야구는 현역에서 은퇴한 전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승률 7할을 목표로 시합을 하는 리얼리티 예능입니다. 상대팀은 주로 고교, 대학, 독립리그, 프로 2군과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책에서 김성근 감독님은 최강야구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야구의 즐거움과 진지함을 보여주어서 또 다른 보람이 있다고 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라 대충 하는 건 아니고 전지훈련과 빡센 훈련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높여서 야구 인생에 대한 진지함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성근 감독님은 책을 통해서 야구와 인생은 닮아 있고 야구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이제껏 지도자로서 수없이 많은 선수를 만나고 가르치며 인간의 잠재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깨달았고 자식을 위해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가슴에 새겼다고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김성근 감독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순간순간의 축적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인생은 순간이다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그 멋진 순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순간순간 고민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80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저자 김성근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세상을 탓하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어차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 삼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 뒤로 숨지 마세요.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독서 없이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저자 김성근 감독과 세이노의 가르침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 시대를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분야가 달라도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입니다. 인생에 적용할 부분도 많았고요. 나도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팍팍 되는 책입니다. 단지 김성근님의 나이쯤에는 좀 편안한 행복을 추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현역에서 선수들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감독으로 보람을 느끼며 야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울하거나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다음은 김성근 감독님의 말입니다. 천천히 새겨서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얻으시기 바랄게요. 물을 따라 흘러내려오다 보면 돌은 반드시 어딘가에 막힌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꽉 막히고 답답한 순간이 온다. 평범한 사람은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혹은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기를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반면 뛰어난 사람들은 문제 속에 푹 빠져서 깊이 탐구하고 골몰한다. 물이 어디서 고였을까? 지형이 원래 나빠서일까? 원래는 흘러야 할 구멍인데 어디가 막혀 있을까? 하루 종일 매달리고 온통 그 생각에 빠져 밥도 잠도 다 내던질 만큼 죽자 살자 하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끝내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상식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상식 속에만 있으면 앞으로 가지 못한다. 고이고 막히는 순간을 수없이 넘어오며 나의 비상식은 어느새 상식이 되었고 나라는 돌도 요만한 돌멩이가 되었다가 이제는 모래가 되었다. 마침내 물도 잔잔해졌다.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80여 년을 흘러온 것 같다. 김성근 감독님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